예, 후보자님, 저희가 야당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관을 우리 당에서 많이 임명해 보고 또 우리 의원들이 장관직에 많이 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대통령 의중에 따라서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서 장관이 바뀌는 거, 특별히 내각제 요소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 언론이 지금 유은혜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협조적이다, 비우호적이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언론이 사실은 우리 야당한테 비우호적이지 여당한테 이렇게 비우호적이 아니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통령 지지도가 80%였어요. 저희 느낌에는 온 언론이 전부 다 대통령과 여당을 지금 지지하고 여당을 위해서 뭔가 나팔수 노릇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억울함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장관 후보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개각에서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부총리라는 그런 직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무게, 그리고 교육이 백년대계라는 그 중요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자가 아주 많은 분들에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심한 검증 과정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뭐 야당이거나 언론이거나 이분들이 우리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우리 부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하는 말씀을 잘 귀담아 들으셔야 되셔도 오랫동안 국민 뜻에 부합하고 또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 대개 보면은 이 청문회 과정에서 얼렁뚱땅 넘어가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문제들을 그냥 봉합하고 넘어가면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뭐 계속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서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걱정은 있어요. 지금 내년 내후년에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또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는 다음에 또 출마하십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혹시 이 부총리나 장관이라는 자리가 다음에 출마하기 위한, 어차피 만약에 출마하신다 그러면 1년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년에 출마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곧 있으면 금방 지금 청문회 하고 내년 이맘때 되면 또 사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그럼 교육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교육의 백년대계는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거냐. 맨날 교육부 부총리나 장관은 과격으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하면 되느냐 이 말이죠. 또 우리 죄송합니다. 나중에 이제 한번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한번 본인으로서, 그건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니까요. 장관 후보자로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우리 야당 의원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여당 의원들 얘기를 들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렇게 얘기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야당 말 안 듣다가 이렇게 야당 됐어요. 우리가 여당일 때 야당 말 좀 그때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까 하는 문제들을 여당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모르고 뭐 언론하고 무슨 쿵짝쿵짝해서 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여당 얘기 물론 중요합니다만 야당이 하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말이죠, 피감기관의 사무실 그거 안 나가는, 2년 동안 안 나가는 거 거기 들어갔다. 그렇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 의원이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돼요. 죄송합니다. 피감기관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떻게 되었던 간에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우석대학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사표 냈는데 사표 낸 거를 본인이 몰랐다. 그래서 그거는 2년짜리다. 그건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속아 웃을 일이죠. 본인이 사표 내는데 2년 동안 무조건 됐다고 경력을 2년 동안 그렇게 놓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제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장관 후보자께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이 얘기할 때 이 문제를 나는 몰랐습니다, 아니면 대충 이거는 그동안 2년 동안 비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서는 장관 하시는데
저희가 만약에 저기 부총리가 되시면 저희하고 계속해서 상임위원회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장관이 하시는 말씀에 무게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랬는데 뭐 별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옳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오랫동안 야당 의원 하시면서 바깥 언론하고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무지하게 많은 제보를 받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엄청나게 많은 전화들이 옵니다. 저희가 그거 얘기를 다 여기서 사실 후보자한테 까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검찰도 아니고 그 진위 여부를 저희가 확인할 수도 없고, 저희가 당시 걱정이 되는 것은 후보자가 이런 문제들 가지고 나중에 혹시 부총리로서 얼마나 엄중한 직책입니까 그것이. 예? 우리 내각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일인데 그런 일들 때문에 박근혜 의원께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그동안 부적절한 행동들 때문에 혹시 일하시는데 지장이 될까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어떻게 다 합니까? 잘 모르죠. 그러나 후보자는 저는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제가 나중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은 전교조 문제하고 임시직 기관제 교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장관 후보자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건 제가 보기엔 교과서적인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따가 또 묻겠습니다만은 우리 장관 후보자님께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냐가 중요한 겁니다. 나중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고 노동부하고 하겠다. 전교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 후보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건제 교사 그리고 임시직 만드는 거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 장관 후보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요하다. 예, 그러면 답변은 안 들으셔도 되는 거죠? 예, 혹시 추가로 답변하실 거 있으면 지금 주시고요. 아니면 다음 의원님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일들 충분히 제가 잘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또 엄중하게 자기 책임과 관리에 책임을 다해야 하는 자리인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저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임시직 기간제는 어떤 학교 비정규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가 교육공무직법 발의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이따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죠. 예, 홍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